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게시판 API를 구현해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몽고DB와 우리의 AWS 람다를 서로 연동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몽고DB가 사전에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저는 이전 영상에서 아틀라스 무료 몽고DB를 구축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아틀라스 무료 몽고DB가 이미 구축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몽고DB 구축 방법에 대해서 모르시겠는 분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자, 저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몽고DB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커넥트 버튼을 누르면 애플리케이션에서 우리의 몽고DB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주소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또한 패스워드를 간단하게 그냥 테스트라고 지어 보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카피해서 우리의 AWS 람다 펑션에 환경 변수로서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바로 아래쪽에 환경 변수로 설정을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바로 한번 몽고DB URI라고 해서 이렇게 복사된 URL을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 주었습니다. 또한 이제 여기에서 이 패스워드 파트는 자기가 설정했던 비밀번호를 이렇게 넣어 주셔서 세이브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환경 변수로 설정이 되었으니까 이 환경 변수는 이렇게 람다 함수 안에서 불러와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게시판 게시글 API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몽고DB와 연동하는 방법을 이번 강의 때 다뤄주는 거예요. 자, 바로 한번 지금까지 작성되어 있는 이 핸들러 함수의 내용을 다 지워주시고요. 이제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관련 내용을 넣어줄게요. 일반적으로 몽고DB는 몽구스라는 이름의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손쉽게 몽고DB에 접속할 수 있는데요. 자, 이제 몽고DB URI라고 해서 process.environment.mongodb URI 라고 넣어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아래쪽에서 환경 변수로 설정했던 이 변수 값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왜 굳이 그냥 문자열을 여기다가 코드상으로 붙여넣지 않고 환경 변수를 이용하냐면 코드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패스워드가 노출이 되면 보안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패스워드 값은 환경 변수로 설정하는 습관을 들여주셔야 돼요. 이제 한번 핸들러 함수 내부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설정 및 변수 초기화라고 해서 초기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프로미스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커넥트 함수를 이용해서 몽고DB URL 접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use new URL parser라고 해서 값으로는 true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데이터베이스 변수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몽구스의 커넥션 객체를 불러와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접속이 완료가 되었다면 로그를 찍을 수 있도록 할게요.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드라고 출력하도록 만들어서 세이브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코드가 작성이 되었죠. 이제 한번 테스트 버튼을 눌러서 우리의 람다 함수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랬더니 cannot find module 몽구스라고 나오죠. 즉 몽구스라는 라이브러리가 기본적으로 AWS 람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라는 소리예요.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AWS 람다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별도의 추가적인 라이브러리가 필요할 때는 직접 라이브러리를 업로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레이어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우리는 Node.js 라이브러리를 압축해서 이 AWS 람다에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별도의 하나의 폴더를 만들어 주었고요. 이제 이 폴더 경로를 복사해서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 상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제 노드 같은 경우는 npm 명령을 이용해서 특정 폴더에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수 있는데요.
전 바로 한번 이렇게 몽구스 라이브러리를 npm 명령을 이용해서 이 폴더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package.json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오류 메시지가 출력되죠. 이때는 npm init부터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npm init을 하신 다음에 그냥 다 엔터를 입력해서 기본 설정으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다시 이 상태에서 몽구스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도록 만들면 이번에는 설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자, 이제 확인해 보시면 폴더에 이 노드 모듈스라는 이름의 폴더가 만들어지고 이 폴더 안에 방금 우리가 설치했던 몽구스 관련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설치된 라이브러리, 즉 노드 모듈스 폴더를 그대로 압축해서 올리면 되는데요. 이전에 AWS 람다 강의를 할 때도 언급을 했듯이 항상 최상위 폴더 같은 경우는 이미 폴더 이름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이렇게 node.js란 이름의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 이 라이브러리 폴더를 넣어주시고 이제 하나의 폴더를 더 만들어서 이름을 라이브러리라고 설정한 뒤에 이 node.js 폴더를 라이브러리 폴더 안으로 넣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다 지워주시고요. 이 라이브러리 폴더를 압축하시게 되면 이 압축 파일의 최상위 폴더의 이름이 node.js로 설정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이것은 일종의 AWS 람다에서 약속하고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를 따라 주셔야 돼요. node.js 안에는 node 모듈스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라이브러리가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라이브러리 압축 파일을 우리의 AWS 람다에 업로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바로 이렇게 레이어에다가 새롭게 레이어를 추가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노드 몽구스라고 레이어의 이름을 정한 뒤에 방금 우리가 만들어준 라이브러리 폴더를 업로드 해줄게요. 자, 이렇게 압축 파일 형태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고요. 런타임 환경은 노드 10버전으로 설정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때 제가 노드 10버전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적용하는 AWS 람다 함수 같은 경우도 같은 런타임 환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노드 8버전을 이용해서 AWS 람다 함수를 만들었다면 이 레이어의 런타임 또한 노드 8이 돼야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이 레이어의 런타임 환경과 AWS 람다의 런타임 환경을 일치시켜 주셔야 됩니다. 다시 펑션으로 가서 우리의 프로젝트 함수로 들어가서 이제 레이어로 방금 우리가 만든 노드 라이브러리 레이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노드 몽구스를 추가해 주었고요. 이제 이렇게 레이어를 추가해서 세이브를 해주시게 되면 이 AWS 람다 함수에서 몽구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테스트 버튼을 눌러보시면 자, 이번에는 어떠한 오류 메시지도 나오지 않고 정상적으로 실행된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라이브러리가 잘 추가가 된 겁니다. 다만 지금은 정상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드라는 메시지가 출력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시도하는 정보를 바르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싱크는 지워주고 다시 세이브를 해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제 DB에 접근했을 때 그 결과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을 건데요. 리설트를 확인해 보시면 오류 메시지가 출력이 되고 있고요. 확인해 보시면 자, 특정한 몽고DB 서버에 접속을 할 때 있어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나오네요. 즉 접속할 수 없다고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오류가 왜 발생할까요? 제가 이전 시간에 무료 몽고DB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 이야기를 했던 내용인데요. 몽고DB는 기본적으로 화이트리스트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AWS 람다라는 서비스에서 몽고DB에 접속을 하려고 시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 AWS 람다 서버의 IP 주소가 우리의 몽고DB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넥트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뒤쪽으로 가셔서 화이트리스트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한번 화이트리스트를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 탭으로 가볼게요. 이 몽고DB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고자 하는
모든 컴퓨터의 IP를 등록을 해야지 정상적으로 해당 컴퓨터에서 이 몽고DB에 접속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AWS 람다 같은 경우는 유동 IP 정책을 따르고 있어서 일일이 모든 IP를 화이트리스트에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VPC를 이용해서 고정 IP를 할당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그렇게 하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그냥 실습 과정에서는 몽고DB에서 그냥 모든 IP를 허용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존재하는 화이트리스트는 다 이렇게 IP를 지워주시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새롭게 IP 어드레스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Allow Access from Anywhere라고 하면 모든 IP 대역폭에서 해당 몽고DB에 접속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컨펌을 해주시면 이제 모든 IP에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액티브 상태로 바뀌었으니까요. 다시 한번 람다 함수를 테스트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드라고 정상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했다는 메시지가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태스크 타임아웃 애프터 3seconds라는 메시지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현재로서는 코딩을 할 때 이렇게 처리된 결과를 완전히 종료된 형태로서 반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context.던 함수를 불러와서 이와 같이 스테이터스 코드로 200번을 내보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테스트 버튼을 눌러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드라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그냥 바로 람다 함수가 종료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실제로 접속을 못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러한 구조에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조회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면 그때부터는 정상적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AWS 람다와 우리의 몽고DB를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몽고DB와 연동해서 우리의 게시판 API를 직접 다 구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